공자께선 네 가지 일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 네 가지가 무为, 무필, 무고, 무아입니다. 이것은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함부로 단언하지 않았으며 자기 고집만 부리지 않았고 따라서 아집을 부리는 일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 모두를 하나의 속성으로 묶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무의, 함부로 억측하지 마라. 첫 번째, 무의는 사사로운 뜻이 없다는 의미로 공명정대합니다. 인간은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려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한번 박힌 선입견을 불식시키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다 보면 자칫 자의적으로 흐르기 쉽다. 자의성은 대화 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사결정을 할 때도 충분한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리면 자의성은 줄어들게 된다.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한다. 상식과 편견은 종이 한 장 차이다. 모든 일을 조사하며 진행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본인 직감에만 의존하는 건 위험하다. 어떤 것을 예단하기 전에 그것이 진실과 다름이 없는지 살피고 지나치게 편견에 의존한 판단은 아닌지 늘 경계해야 한다. 애매한 건 귀찮더라도 여러 번 조사하고 신중히 판단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무필, 자신만 옳다고 믿지 마라. 두 번째, 무필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없다는 의미로 기필코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순리에 벗어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지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융통성 없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늘의 맹세코와 같은 표현은 사실 듣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입장을 바꿔서 헤아려 보면 기필코란 말은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가 생겨난다. 옳고 그름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세상에 무조건 이것이 진리인 건 없다. 설령 맞더라도 조건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기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걸 만고불변의 진리처럼 믿고 내세우면 주위에 적이 많아진다. 특별히 대단한 사안이 아니라면 주변 사람과 의견 충돌은 다름으로 풀어나가야지 옳고 그름으로 풀어선 안 된다. 유연한 태도로 대처하는 게 좋다. 무고, 끝까지 고집 부리지 마라. 세 번째, 무고는 고집을 버린다는 의미로 신념이나 원칙에 집착하지 않고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하고자 하는 태도다. 사람이란 나이가 들면 노욕이 생겨 고집이 더 세지는 경향이 있다.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인의 고집과 맞서기를 꺼리는 이유이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고집을 줄이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자기 주관을 관철해야 하는 때도 분명 있다. 그럴 때는 책임감을 바탕으로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그렇게까지 할 일은 별로 없다. 사소한 거 하나하나 자기 뜻대로 해야 하는 사람은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기 쉽다. 적당히 넘길 줄도 알아야 하고 필요한 것만 취할 줄 아는 요령이 중요하다. 무아, 자신을 내세우지 마라. 네 번째, 무아는 아집이 없다라는 의미로 모든 일들을 자신의 물적 정신적 이익을 위해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다. 공자는 자기의 주장이 강했으나 반드시 자신만이 옳다고 여기지 않았다. 공자가 14년 동안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관직에 발탁되지는 않았지만 영원한 스승의 길로 가게 된 배경도 성숙한 인품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는 전면에 나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관대하지 않다. 그 사람이 잘나서 나선 거면 잘난 척한다고 욕하고 그냥 나서면 나댄다고 비하한다. 적극적인 사람을 자신감보단 자만감으로 느끼는 사람이 많으니 나설 땐 늘 조심해야 한다. 가식적이란 평가를 들어도 좋으니 항상 겸손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좌절사로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타인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에게 나만이 옳으며 자신이 가진 가치관을 강요하는 행위들은 선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며
그것을 버리고 함께 살아간다면 본질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나를 버리는 것은 힘들고 고통이 수반되는 작업이지만 나를 버릴 수 있다면 역설적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자가 근절했던 네 가지는 오늘날 사회에서 더욱 요구되는 덕목이기에 공자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